안녕하세요. 이주환 교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그냥 제가 느꼈던 거, 야, 부동산의 실력만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. 요거 하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 물건 2020 타경 59330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대지 91평에 대한 얘기죠. 지난 연도 1월 달에 저희가 7,700에 나온 거를 입찰 들어갔어요. 당연히 된 줄 알았습니다. 3명이 들어왔는데 7,800이 낙찰이 됐고 차순위가 7,777만 원이 됐고, 근데 나머지 한 명이 더 뭐냐면 나머지 한 명이 7,800을 넘겼었어요. 그게 우리입니다. 근데 저희가 이 현장에 제가 간 게 아니라 요즘은 입찰 현장에 제가 웬만하면 안 가거든요. 직원을 보냈어요. 모르겠어요. 실수한 건지 뭐 야로가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이 그때 1등, 내가 쓰라는 금액대로 썼는데 1등을 못했습니다. 무효 처리됐어요. 왜? 1등 했지만 서류 중에 법인 등기부 등본을 안 갖고 왔다고 하네요. 좀 뭐 기가 막혔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무효 처리되고 떨어졌던 물건이죠. 그런데 이 물건은 딴 사람이 받으면 문제가 돼요. 왜냐하면 이 땅이 건축이 됐을 때 이 땅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. 안 하겠는데 여기는 이 땅이 취락지구거든요. 근데 여기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진 같은 거 써놓고 뭐 유치권이라고 얘기는 해놨지만 사실 유치권은 뭐 특별히 주장되기는 애매한 게 있었죠. 문제는 이 땅이 유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. 이 땅은 기존 소유자가 건축 신고를 해놨던 물건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요? 건물 지을 수 있는 걸 맞춰놓은 허가를 받은 땅이라는 얘기죠. 그런데 우리가 그쪽에 가서 낙찰받을 때 어떻게 하자 얘기를 다 맞추고 왔거든요. 맞추고 왔을 때 뭐를 했었냐면 우리가 받으면 이거 우리 얼마에 산다 이런 얘기 다 맞췄었고,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들어가서 받기만 하면 건축 인허가가 우리 쪽에 넘어오고 바로 지면 상당한 수입을 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되었던 땅입니다. 91평이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땅은 91평 좀 작은 거 아니냐. 용도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이지만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취락지구나 건폐율이 60%나 모든 조건이 됐던 땅이죠. 근데 이 뭐 다 차려놓고 인허가권까지 다 합의가 끝났는데 아니 이걸 가서 딱 사라고 하니까 그걸 서류가 미비해서 놓쳤더라고요. 그래도 뭐 아무 소리 못했어요. 또 뭐 본인도 얼마나 속상할까 했는데 또 거기 낙찰받은 사람이랑 잘 안 돼요. 다시 한번 딜을 해보라고 해서 일부러 만났습니다. 만났는데 얘기해보고 그쪽에서 뭔가 그럼 같이 개발하자. 뭐 우리가 인허가권 가졌으니까 그런 딜을 좀 얘기 오가다가 말았는데 나중에 그쪽 받으신 분들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싹 어느 정도 넘어가는 분위기로 바뀌더라고요. 그때 제가 그냥 이거 인허가권 인수해서 착공신고를 넣었어야 되는데 이거 넣었으면 이 물건은 아무것도 못해요. 정말 이게 고추까지 뿌리고 그 착공신고 넣은 거 갖고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에휴 너무 그렇게까지 남이 다 잡아놓은 거를 내가 미리 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해코지하면 되나 싶어서 말았거든요. 봐줬어요 정말. 근데 요즘 아주 블로그에 글 쓰고 난리 났더라고요. 뭐 했는데 뭐 경매 뭐 공법 강의는 이공왕이가 같이 하자고 했었어. 호호호 이거 비밀인데 이런 얘기가 썼더라고요. 근데 그거 보고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. 그때 내가 고민하다가 아유 이렇게까지 남한테 괴롭히지 말자 이건 아닌 것 같다.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 해서 제가 이걸 안 냈거든요. 만약에 여러분 이게 착공신고 됐으면 이거 꼼짝 말아요. 그래도 그냥 봐줬는데 봐주고 나니까 보게 되더라고요. 일련의 과정에 내가 어떤 실력이나 내 생각에 뭐 욕심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내가 답판 깔고 다시 보는 건데도 어이없는 시스템에 놓치게 되고 괜히 그런 부분 때문에 만났더니 이건 뭐 내가 빌빌대다가 바보 된다는 느낌으로 글을 썼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여서 이건 얘기합니다. 뭐 내 아쉬움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분한테 꼭 전하고 싶어요. 이거 내가 그 당시에 착공식 넣었으면 이 물건 개발이고 뭐고 뭐 이게 토지 개발이지 뭐 글 쓰고 난리 났던데 개발 못합니다. 죽을 자리 들어갔던 것도 모르면서 그냥 이쪽에서 봐줬는데 그거 모르고 뭐 이렇게 했다. 거기를 내가 뭐 물리쳤다는 식으로 쓰고 본인이 엄청 이득 봤다는 얘기로 쓰는데 그 당시에 그냥 저는 아유 이렇게까지 남한테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. 경매에서 그냥 놓친 건 우리 잘못, 놓친 것도 아니죠. 왜 그걸 그렇게 했는지 나 그것도 이상하고 하여튼 지금도 궁금증이 많은 얘기지만 뭐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
경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. 여러분 이게 지금 착공신고까지 됐다면 문제가 커요. 경매받을 때는 착공신고 안 돼 있었어요. 하지만 잔금 내기 전까지는 종전소유자 거죠. 매각 결정 일주일, 이시정 일주일, 2주간은 착공신고 넣을 수 있었거든요. 근데 내가 할까 말까 하다가 에휴 이렇게까지 해서 남 괴롭히면서 돈 뜯어먹는 이건 진짜 양아치 같다. 그래서 안 한 거였거든요. 놓치게 된 것도 참 말도 안 되는 내 실수 아닌 내 실수였고 중간 과정도 내 딴에는 참 봐줬는데 봐주고 나니까 보게 되네요. 본인이 뭐 내가 합리적인 거면 이런 얘기 알았습니까? 안 들어갔어요 저는. 왜? 이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착공신고하면 이거 꼼짝 말하거든요. 이거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였기 때문에 그래요. 이 얘기 알아듣는 사람은 알 겁니다. 이거 굉장히 주의할 얘기입니다. 자, 이래서 우리가 요 얘기 하나 좀 적어봤습니다. 기억하세요? 봐주니까 봐주게 됐다고요. 이거 착공신고 유력입니다. 이거 기억하시라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